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 6일 만에 오늘 판문점에서 첫 실무회담이 개최됩니다. 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첫 실무회담 의제가 선수단 구성이나 포괄적인 협의가 아니고요.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어떤 의제 설정을 둘러싼 실무 주도권 싸움에서 북한이 이제 먼저 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올림픽에서 이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이산 가족 상봉과 그리고 DMZ 이제 군사 긴장 완화까지 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북한은 여기에서 올림픽에 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그랬고, 다음 오늘 이제 회담에서 거기에서 예술단 참가에다가 더욱더 이제 방점을 두는 그런 이제 자꾸 축소하고 한쪽으로만 가는 어떤 넓게 이제 어떤 회담을 확대하지 않고 한 부분만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북한이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로서는 조금 지금 급하게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인데 일단은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술단을 파견하면 어떤 체제 선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가 부당하다. 자유를 위한 핵 개발이다.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어떤 선전의 장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수단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별게 아닌 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봤자 네. 지금 피겨 페어조 하나, 그리고 이제 겨우 해봤자 공동으로 우리가 아이스하키 팀을 합동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시 입장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양이 차지 않죠. 올림픽 참가하는 것보다 이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발언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네, 오늘 실무회담에 양측 대표단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대강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예, 현송월 단장은 모란봉악단 단장인데요. 지금 보면은 모란봉악단 자체가 2012년에 이제 처음에 설립되면서 네, 지금 이우성 예, 실장이 출발에 앞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측 수석 대표단이 이제 출발에 앞서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실무 접촉은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북측 예술단 방문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대내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 차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인택 기자님,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예, 2012년에 창간되면서 첫 공연을 하는 화면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왔죠. 미국 음악인 영화 로키의 주제곡이 나오질 않나, 마이웨이가 나오지 않나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게 2015년에 베이징 공연을 갔다가 그때 이제 이 현송월이 단장으로서 인솔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 중국 측과 얘기를 하면서 체제 선전에 대한 이제 그걸 좀 자제해 달라고 중국이 부탁한 모양인데 원수님이 한 작품에 점 하나 손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연 3시간 앞두고 전원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북한의 어떤 자존심 혹은 이제 정체성 혹은 이제 어떤 체제 선전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악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현송월의 직함이 모란봉악단 단장이 아니고 관현악단 단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번 공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내서
북한이 어떤 체제 선전으로 보일 수 있는 뭐 부러움 없어라, 뭐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 어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제외하고 관현악단 연주로만 구성을 하겠다,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우성 실장이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북측의 예술단 방문이 대내외에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단이 왔을 때 어떤 공연을 하느냐, 사실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남과 북의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 부분 그 북한에서 공연하는 어떤 영상을 봐도 뭐 내용 상당수가 이제 우리 뭐 대장님만 따르겠다, 뭐 그분만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가사를 가진 그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순화해서 우리 국민에게 거부감을 적게 주고 뭐 북한이 뭐 원하는 그런 이제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느냐, 이를 위한 이제 어떤 합의가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회의가 진행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음식점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북한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는 대신에 어떠한 것을 받아가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번 이제 식당 종업원 12명이 우리 쪽으로 귀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어떤 체제 수호 차원에서 뭐 험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납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송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도 그걸 문제 삼아서 이산가족까지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이미 우리 국민이 된 귀순 북한 그 여종업원 12명을 송환하라는 것은 뭐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을 송환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요청을 한더라도 그거는 우리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북한이 분명한 체제 선전, 체제 대결의 장으로서 걸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협상을 해서 풀 문제지 정면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면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보내주겠다, 그걸 협상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법률에서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북한에서 송환하겠다 그러면은 우린 주권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우리는 송환은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좀 합의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른 조건을 통해서 푸는 이제 뭐 성동격서 방식이 있겠죠. 북한이 뭘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것만 들고 있는 거 1대1로 대응한다기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실무회담은 실무회담대로 추진하면서 한국을 향해서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북한이 지금 이번 회담에 응한 것 자체를 북한은 자기네들이 시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측은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압박 때문에 협상에 응한, 대화에 응한 것으로 지금 보는 그런 이제 시각차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한국과 북한을 좀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켜 보겠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과 같이 입장을 나란히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와 지금 뭐 다른 협상을 하자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길을 별도로 이제 좀 찾아야 될 길로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북한의 요구만 가지고
그걸 길로 찾지 말고 네. 북한이 저런 요구를 하는 그 이면을 잘 보고 우리로서는 별도의 이제 어떤 뭐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아주 그 촘촘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실무 접촉을 하루 앞두고 나온 어제 북한의 비난이어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그렇죠. 짚어봤습니다. 북한 예술단 파견을 북측과 논의하기 위한 우리 대표단이 조금 전 7시 반에 이제 판문점을 향해 출발을 했고요. 미리 오늘 실무 접촉을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